이번 영상은 호가 단위 매매 방법에 이어서 호가 단위 매매 시 참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호가 단위를 잘 이용한다면 지속적으로 매매에 써먹을 수 있으며 단타 매매뿐만 아니라 호가 단위가 변경되는 구간에서 종가 기준으로 강하게 지켜준다면 스윙 투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호가 단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호가 단위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호가 단위란 일정 가격에서 단위가 더 커지는 구간을 말합니다. 1,000원, 5,000원, 그리고 만원, 5만원까지. 코스피 종목은 10만원, 50만원 단위가 있습니다. 이 구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이며, 이 구간만 보더라도 이 종목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이라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기대감으로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만 확실하게 지나주면은 주가가 큰 시세를 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많이 몰리면서 단타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에서는 1,000원, 만원짜리는 그 전에 990원, 그리고 9,990원까지는 4개의 호가가 움직여야지 수수료 세금을 메꾼 뒤에 수익을 볼 수 있는데, 1,000원, 만원부터는 한 호가만 올라도 수익이며, 그리고 5,000원, 5만원짜리는 2개의 호가만 움직여도 수익이기 때문에 단타들이 이 구간을 정말 잘 활용해야 됩니다. 매일 검색을 해서 보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2-3번 정도 HTS를 보면서 할 게 없을 때, 그리고 시간이 남을 때 주기적으로 검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냐면, 우선 만원 근처 종목 검색하면은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어차피 56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 56개는 순식간에 훑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훑어보게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호가 단위 만원을 넘고선 시세를 줄 만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합니다. 종목들을 찾다 보면은 이게 좋아 보입니다. 최근에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만원 근처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좀 오를 만한 종목들은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모아놓고선 매수 기회를 노리는 편입니다. 위에서 하락하는 종목은 매수할 필요가 없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상승 추세의 종목이 잡힙니다. 상승 추세의 종목이 잡히고 거래량이 최근에 늘어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주기적으로 검색하다 보면 잡히기 때문에 저는 호가 단위 종목들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검색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일상처럼 보게 되면은 그냥 한번 훑어보면서 괜찮아 보이는 상승 종목들,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 종목들만 이렇게 분류를 해놓겠습니다. 전부 분류할 필요는 없고, 물론 분류를 하는 도중에 좋은 종목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원을 뚫어주기 직전 종목들은 단타로 대응할 수 있고, 만원을 뚫어준 다음에도 만원을 지켜주는 종목은 스윙 투자로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괜찮은 종목들을 다 분류를 해놓으면 시장에서 관심 있는 종목들도 몇 개 겹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분류해주면은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딱 봤을 때 상승 추세의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적극적으로 분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000원짜리 종목들도 거래량이 없는 것은 당연히 분류를 해놓을 필요가 없고, 5,000원을 돌파해 줄 것 같은 종목들, 그런 상승 추세의 종목들을 분류해주면은 일단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이 여기 모이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만원짜리까지 분류를 해주면 끝이 납니다. 만원짜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엔 5,000원, 5만원짜리는 몇 개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보는데도 잘 포착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포착이 된 게 알테오젠, 이거는 시간의 거래에서 호재로 인해서 상한가,
이거는 장중에 오른 게 아니고 시간의 거래에서 한 방에 올랐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과는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 없이 접근하면 1, 2%는 쉽게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서 단타들에게는 주기적으로 나오는 먹잇감이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호가 단위가 변경되기 전에 2, 3% 전부터 매수를 하여서 변경되는 구간에서 깔끔하게 욕심 없이 먹고 나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매매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가 단위가 변경되는 구간, 저는 만원짜리 종목이 있으면 9,700원에서 만원까지를 정말 좋아합니다. 9,700원에서 만원까지 이 구간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구간의 2%가 정말 먹기가 편합니다. 이번 영상은 호가 단위를 매매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갈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 영상 제목 그대로 빠르게 뚫어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호가 단위가 변경이 되면은 단타성 물량 때문이라도 단위가 변경되는 구간까지 꾸역꾸역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이 호가 단위가 변경되는 구간을 버티지 못하고 바로 무너집니다. 그냥 단타 물량들이 많으면은 이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고 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 중에 비교할 수 있는 종목이 코리아에셋 투자증권, 이거는 제대로 먹힌 겁니다. 그리고 호가 단위 돌파가 실패한 종목 CS 베어링, 이거는 실패를 하였고 이거는 성공을 하였습니다. 두 개의 종목 차이점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겨우 업종이 다르다는 차이점, 업종이 다르다는 차이점 말고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CS 베어링이 계속 이 윗꼬리를 3번이나 달았습니다. 양봉에서 윗꼬리를 3번 달았다는 것은 그만큼 만원 위에서 단타성 물량들이 정말 많이 몰려와서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하고 윗꼬리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빠지는 건 상관없는데 당연히 처음에 빠졌다가 여러 번 돌파 시도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돌파 시도를 계속 하는데도 만원 넘으면 물량이 쌓이고 단타성 물량 때문에 만원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면 결국에 주가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CS 베어링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만원을 못 들어주면은 라닉스와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게 이 라닉스와 CS 베어링, 이거 두 개와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의 차이점, 바로 빠르게 뚫어주는 것입니다.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이 둘째 날에 1,750원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만원에서 상한가 가지 못하고선 충분히 윗꼬리를 달고선 눌릴 수 있었는데, 만원을 지켜주면서 순식간에 뚫어서 상한가까지 갔다는 것은 분명히 이 CS 베어링과 라닉스라는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블랙홀의 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중력에서 빠르게 벗어나야 되는데, 이 벗어난다는 뜻은 만원 돌파 이후에 만원을 지켜주는 거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만원을 벗어나서 1050원, 1100원 이 위에서만 마감을 하더라도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원을 뚫어줬는데도 계속 그 블랙홀을 벗어나지 못하고선 만원 이하로 눌려버린다면, 그러면 결국에 블랙홀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만원 이하로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블랙홀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벗어나지 못했고, 또 벗어나려 했는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시도 같은데 이 마지막 시도에서도 1,450원까지 갔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뚫어줄 때는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처럼 첫날에 망설임 없이 1,750원까지 확실히 뚫어줘야 됩니다. 1,750원이 아니더라도 종가 기준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만원짜리를 설명드리는 게, 시장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만원짜리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구간의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종목을 정말 쉽게 대응하시려면
장중에 빠르게 뚫어주어서 만원을 절대 깨지 않거나 뭐 한두 번 깨진다 해도 결국에는 만원 위에서 놀아주거나 아니면은 종가 기준으로 만원 위로 마감을 하던가, 만약에 이 CS 베어링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종가 기준으로 만원 위에서 마감을 한다면 저는 종가 매수를 할 겁니다. 최근에 블랙홀에서 벗어나려다가 실패한 종목이 CS 베어링, 그리고 라닉스도 만원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선 계속 눌려버렸습니다. 결국에는 6,500원까지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말씀드리는 종목이 미스터 블루. 이것도 게임 신작으로 만원을 뚫어주면서 정말 핫했는데 실제로는 종가가 만원 위에서 마감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만원 아래에서 마감했지 만원 위에서 마감한 적이 없으며, 지금 제가 소개했던 미스터 블루나 라닉스나 CS 베어링이나 셋 중에 한 개라도 종가 기준으로 만원 이상에서 마감을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종가 매수를 할 겁니다. 하지만 또 애매하게 만원을 뚫어주려다가 뚫어주지 못하고선 또다시 만원 이하로 눌려버린다면 그러면은 종가 매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호가 단위를 이용한 매매 방법만 제대로 계획하신다면 다른 매매 방법들 부럽지 않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도 다 살펴보시면 호가 단위에 맞물려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만 잘 연구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상장했던 SJ그룹,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47,500원에 있지만 호가 단위가 변경되는 구간인 5만원, 이 5만원 이상에서 마감을 한다면 당연히 종가 매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한 번 더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은 단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전 가격인 49,000원이나 48,500원쯤 그 전에 매수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확실하게 뚫어줄 때 뚫어준 다음에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2% 3% 정도 단타로 노려볼 수 있으며 종가 기준으로 5만원 이상에서 마감한다면 스윙 투자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걸 뚫어주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데 시원하게 뚫어줘야 됩니다. 시원하게는 뚫었는데 다시 이 구간에서 물량이 쌓이면서 밑으로 눌려버린다면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한 번 돌파를 시도했다가 무너지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한 번에서는 안 끝나고 한 두 번, 세 번 정도까지는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또 단타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타로 접근했다가 한 51,000원에 팔아버리고 이게 강력하게 유지를 해주면서 53,000원, 54,000원까지 순식간에 올라간다면 단타는 그날 포기하고선 종가 매수로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호가 단위가 변경이 되면 단타든 스윙이든 어떤 매매 방법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돌파 시도도 여러 번 해줍니다. 이렇게 여러 번 시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CS 베어링을 이 첫날에 관심 종목으로 두어서 그 다음날에도 매매를 하였고, 보통 한 번에서는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실패를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시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시도도 실패를 한다면 점점 확률은 줄어듭니다. 여기서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고 여기서 실패했으면 그대로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한 번 더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시도했는데 빠르게 이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선 꾸역꾸역 올렸는데도 주가가 만원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 VI가 한 12,000원이 아니고 1,200원, 뭐 한 1,300원 이쯤에 VI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미스터 블루나 라닉스가 그랬는데 일부러 이 VI까지 올려놓고선 주가를 폭락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VI까지 올려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9,700원에 매수해서 VI까지 걸린 다음에 2분 뒤에도 VI가 끝난 가격을 못 지켜준다면 그대로 매도를 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의 매매 방법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리아 에셋투자증권처럼 확실하게 빠르게 뚫어줘야 된다는 것.
무조건 빠르게 뚫어줘야 됩니다. 10,000원을 뚫고도 계속 10,000원, 11,100원, 12,200원 여기서 씨름을 하다가 다시 10,000원을 무너뜨리고 유지해주지 못한다면 주가는 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빠르게 확실하게 뚫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엄청난 시세를 줄 수 있습니다. 코리아 에셋투자증권이 단기간에 엄청난 시세를 주었습니다. 10,000원을 확실하게 빠르게 뚫어주니까 10,000원에서 15,000원까지 50% 더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뚫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대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10,000원 위에서 확실하게 마감한다면 종가 매수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J그룹이나 그리고 뭐 CS 베어링이나 이런 종목들 10,000원 위에서 마감하거나 이것도 역시나 50,000원 위에서 마감하거나 이러면은 종가 매수로 고민 없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드릴 종목이 셀리드라는 종목입니다. 올해 상장을 하였는데 이것도 호가 단위 근처에서 상장을 했습니다. 50,000원. 이 50,000원만 끊어놓고선 보면은 다 답이 나오는데 첫날에 56,000원까지 엄청난 시세를 주었습니다. 근데 둘째 날 종가가 51,100원. 당연히 떨어지는 칼날에 호가 단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밑에서 올라가야지 의미가 있지. 이미 호가 단위를 넘어서 시세를 준 다음에 무너지는 종목을 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코리아 에셋투자증권도 마찬가지. 지금 15,000원까지 시세를 주었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10,000원을 깨더라도 이 10,000원을 강력하게 지지를 못해주고 그 이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은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셀리드도 똑같습니다. 50,000원만 기준으로 살펴보시고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장 초기부터 종가만 보시면 됩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은 50,000원 뚫어줄 때마다 접근하면 되고 아니면 뚫어주기 직전에 그리고 스윙 투자로 접근하려면 종가를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날 3월 7일 날에 50,000원을 지켜주면서 종가가 마감했습니다. 50,000원, 그 다음 날에는 52,000원. 여기서 종가 매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종가 매수에 접근하고선 그 다음날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손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손절을 했다가 여기서 떨어지면 사는 게 아니고 다시 올라와서 이 50,000원을 지켜줬을 때 이때는 재매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한번 떨어졌다가 종가가 51,300원.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확실한 게 50,000원은 무조건 지켜주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적극적으로 종가 매수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00원을 지켜주니까 단기간에 30%가 오르면서 65,000원까지 시세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호가 단위가 변하는 종목을 매매하시려면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만 기준으로 보시고 단타로 대응할지 스윙으로 대응할지 상황에 따라서 답이 나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호가 단위를 뚫어준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주가가 흘러갔는지 비교만 해보시더라도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